안녕하세요. 도계부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경기는 8월 28일 일요일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3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28일 1시 30분에 있는 아스날 대 풀럼, 그리고 22시에 있는 에스턴 빌라 대 웨스트햄, wolverhampton 대 뉴캐슬 경기까지 총 3경기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분석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승부식 고배당 픽을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스널 대 풀럼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총 3경기 2피의 3경기를 추락보 3승을 기록 중인데요. 9득점 2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거 원정 2경기입니다. 자, 홈에서 1경기, 원정에서 2경기를 기록을 했고, 최근 5경기도 오전 전승을 기록 중이네요. 이제 16득점 3실점의 초반에 굉장히 기세를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초반 흐름을 잡는데 워낙 강한 전력이라고는 하나같이 수비 라인이 정비가 절실한 클럽들을 상대로 만든 성과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또한 대부분이 제주스, 이거 제주스죠? 제주스의 영향력에 의존한 장면들이 많았고, 조적적인 팀 단위 대응 가능한 전력과 조우하게 될 경우 지금 있는 아스날의 장점이 반감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제 진첸코의 가세로 2선부터 4선까지 수적 우세 구현이 더 용이해졌고, 이제 하지만 공수 밸런스 붕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뜩이나 객각력 전력상 열세와 격돌을 하기 때문에 배후 공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당하고요. 이전 일정 상대의 전반전에서 1회 슈팅도 올리지 못했지만 후반전에만 무려 6회의 슈팅을 만들어내는 후반 뒷심이 굉장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사실 후반전에 뒷심이 좀 강하겠다, 이렇게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악재로 봐도 좋다고 보이죠. 아무래도 골고루 전반전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후반전에도 영향력이 있어야 꾸준하게 승점을 챙길 수가 있는데, 이제 물리적인 퍼포먼스, 제주스의 이제 놀라운 영향력과 덩달아서 빛을 발휘하는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이런 자카 선수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절대. 워낙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홈 승부에 강했고, 이제 시즌 초반 집중력은 더더욱 괜찮았기 때문에 득점 자체가 힘들 거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자, 다음은 풀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총 3경기를 치렀고요. 1승 2무로 아직까진 패배가 없습니다. 5득점 4실점이고, 이제 원정에서는 0득점 0실점으로 무승부를 캔 바 있고, 홈에서 1승 1패 5득점 4실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경기는 8월 20일 브랜드퍼드와의 3대2 홈승을 거뒀고, 그 전에 2경기는 리버풀과 울버햄튼한테 이제 무승부를 캤습니다. 이제 FA컵에서는 4부 클럽 크롤리 타운한테 패배를 했긴 했지만 이미 신예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스탠드필드, 포시, 프랑스와 해리스, 이런 어린 선수들로 다 구성을 했기 때문에 패배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히 리그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실바 감독의 방침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리그에 올인을 하겠다. 이전 패배를 제외하고도 1승 1무, 적어도 리그 내에서는 단 1패가 없는 호성적을 기록 중이고, 현지에서도 굉장히 주목 중인 팀입니다. 일선 미트로비치의 영향력이 굉장히 좋고, 풀럼 템포를 늦추는 지공 전략은 물론이고, 미트로비치의 높이를 활용한 제공권 장악 싸움 구도에서도 곧잘 유효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이제 최여방의 냉정한 시각에서 경고하지 않고, 특히나 물리적인 높이 문제는 이제 고질병과도 같죠. 롱볼 투입으로 인해 성과가 충분히 낼 능력이 있는 전력이 풀럼 팀이고요. 이제 측면에서 양질의 기회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케바노나 코르도바리드 이런 상위 전력을 상대로 1대 퍼포먼스에서 유독 퍼포먼스가 떨어졌고, 속도 정연에 능한 은바부, 영건 스탄스필드,
이렇게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루틴 옵션들이 아닙니다. 이제 측면이 차단당할 경우 단편적인 롤 승부로 일관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이러한 상황이라면 최근 장점들을 모두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케바노는 사타구니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뭐 라인업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제가 예상하는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 다 최근 분위기 자체는 뭐 매우 좋은 편입니다. 메인 득점원들이 단기 페이스도 좋고 이제 아스날이 홈에서 좋은 페이스를 내달리고 있다고는 하나 뭐 역습이나 높이 싸움에서 능한 전력들을 억제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많았죠. 하필 풀럼은 아스날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아스날의 홈 이전 뭐 기본적으로 홈에서의 강한 아스널이 승 오버를 배팅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양측 모두 뭐 밸런스 붕괴를 감내하고서 공격 상황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건 오버 쪽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안 분석은 아스날 승에 2.5 오버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에스턴 빌라 대 웨스트햄 경기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턴 빌라는 3경기 1승 2패 3득점 6실점을 기록 중이고요. 홈에서는 1승, 원정에서는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도 2승 1무 2패에 6득점 8실점을 기록 중이고요. 뭐 그 전에는 이제 친선 경기 2경기 그리고 이제 EPL 처음 본머스와의 2대0 원정패, 에버턴과의 2대1 홈승,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3대1 원정패까지 총 1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다소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죠. 약세 전력 에버튼에게는 뭐 제외를 하면 중위권 전력 크펠, 본머스 이런 팀들에게 실점을 겪으면서 패배를 했고 비록 이전 리그컵 볼튼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다지만 그거는 2부 리그 팀에게도 실점을 허용하면서 수비진의 개선이 시급한 점이 가장 눈에 띄고요. 무색무취 경기 내용이 문제죠. 이렇다 할 전력 누수 없이 쿠티뉴, 카를로스, 트라우레 등 영입을 하며 팀 전력을 강화했지만 팀 컨셉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상대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역습의 탈탈 공략을 당했고 다음 1, 2선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웨스트햄 상대로 원활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질지는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꼽을 수 있는 약점은 수비의 안정화고요. 설상가상으로 핵심 수비 카를로스가 부성 이탈로 인해 수비 조직을 잡아줄 리더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체인버스, 밍스 조합으로 공백을 메꾸고는 있지만 다소 떨어지는 기량과 미숙한 경기 운영으로 실점 제어에 어느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는 웨스트햄이지만 베테랑 안토니오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네요. 자, 다음은 웨스트햄 보겠습니다. 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 굉장히 안 좋습니다. 3경기에서 3패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 2패, 원정에서 1패, 지금 최근 5경기도 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크펠한테 원정패를 당했고 그리고 본메스한테 원정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이것도 에버턴한테 패배죠. 이거 잘못 나온 거죠. 죄송합니다. 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EPL 최하위 최근 3경기를 패배했고요.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은 3경기 모두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점인데요. 개막전 스카마카, 아게르 등 전반적인 선수 보강에 성공하면서 모에스 감독이 이번 시즌 성적을 통해 기대가 굉장히 많았지만 현재는 지금 0승 0무 3패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죠. 3경기 만에 지금 경질설까지 돌면서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고 모에스 감독의 획일화된 기용과 전술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좌우 풀백 크레스웰, 쿠팔 이런 선수들의 적극적인 공격 참여가 이후 안토니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한 공격 패턴은 이전 시즌 후반기부터 간파당해서 위력이 떨어졌지만 별다른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상태고 특히 선수단 구성도 기존 주전 11명만을 사용하는 고집스러운 선수 기용으로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근 영입한 스카마라, 다운스 등 공격 자원이 방치되는 상황이고, 또한 수비진 역시 붕괴 상태고요. 팀의 핵심 수비 역할을 위해 데려온 아게르, 디오프 이런 선수들이 연이어서 부상 이탈을 했습니다. 급하게 지금 주마나 캐럿 조합으로 공백을 메꾸고는 있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 이후에 이틀 만의 경기라 가뜩이나 빈약한 수비 전력의 체력 문제까지 악재가 또 겹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 양상은 양측 모두 일선 화력이 침체된 상황이고 공수 밸런스까지 붕괴되며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건 언더 접근으로 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우세 전력인 웨스트햄의 경우 서술했듯이 획일화된 기용과 간파된 전술, 그리고 리그 3경기에서 무득점을 기록 중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에스턴 빌라 역시 무색무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팀 컬러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당을 고려할 때 무승부 접근을 고려하는 쪽도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초안 분석을 에스턴 무회 2.5 오버 죄송합니다. 이거 언더입니다. 언더로 추천을 드리고 초안 분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최종 분석이 나오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대 뉴캐슬 경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은 총 3경기에 1무 2패를 기록 중이고요. 1득점 3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1무 3패 5득점 5실점을 기록 중이고요. 지금 리즈하고 토트넘한테 이제 원정 패배를 당했고 플럼한테 홈 무승부를 켰습니다. 이제 기세가 굉장히 안 좋은데 리그에서 1무 2패를 기록 중이죠. 토트넘이야 뭐 워낙 강한 전력이라고는 하나 그 전에 이제 리즈, 플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세인 클럽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결과를 못 낸 게 사뭇 아쉬울 따름이죠. 특히 이제 게데스, 황희찬 뭐 이런 1, 2선 자원들의 침묵으로 득점 생산성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무엇보다 명확한 공격 전술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에디아우 감독 지휘하에 팀 단위의 압박, 빠른 템포의 역습 이런 전개가 명확한 팀 컬러가 있는 팀입니다. 이제 이전 리그 3라운드를 분석하면 1, 2선 황희찬 선수 그리고 히메네즈 이런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한 안일한 빌드업 전개로 이렇다 공격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다음 일정 어떤 전술 지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페이스면 뉴캐슬 상대로 득점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반면 수비적인 부분은 다소 긍정적이긴 한데요. 이전 시즌에서 보여줬듯이 점유율을 포기한 채 내려앉은 수비로 실점 최소화에는 뭐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모습입니다. 또한 네베스, 누네스, 포르투갈 3선 조합은 안정적인 스랩빅을 보호해주고 있고 하지만 이전 첼시의 수비진을 뚫을 정도로 현재 페이스가 상당한 뉴캐슬 공격진 상대로 과연 무실점을 할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자, 다음은 뉴캐슬입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 1승 2무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거기다가 맨체스터 시티라는 굉장히 강팀한테 무승부를 캔 거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에 8득점 6실점을 기록 중이고요. 이제 브라이턴한테 원정무 그리고 노팅엄한테 홈승을 거두면서 총 1승 2무 중입니다. 이제 맨시티 상대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주목을 굉장히 받았고요. 이전 시즌 부임한 에디아우 감독의 특유의 빠른 단위 압박, 빠른 템포 이런 공격이 견고해지면서 리그 내 까다로운 중하위권 전력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위에서 소랬듯이 지공 전략, 강한 압박, 빠른 템포 이런 게 인상적이고요. 맨시티 경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상대 후방 빌드업 숫자에 맞춰서 1, 2선 자원이 1대1 개인 마크로 극단적인 압박 전술로 효과를 받습니다. 특히 조엘린톤, 조엘록, 기마라니스 이런 3선 조합의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커버로 인해 상대 역습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다음 일정은 이제 울버햄튼의 역습 전개가 빛을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또한 공격진의 퍼포먼스, 즉 이제 월슨과 생마시맹 이런 1, 2선 페이스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재 리그 초반 집중력과 경기력에 고점이 있는 만큼 뭐 득점 자체가 힘들 것 같진 않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팀이 뉴캐슬입니다. 자, 경기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두 팀의 극명한 퍼포먼스와 리그 성적을 보이고 있죠. 에디아우 감독의 강한 압박, 빠른 템포 공격을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버햄튼 경우에는 이렇다 할 공격 플랜이 없어서 저득점 경기, 저득점 경기로 승점 확보에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철저히 뉴캐슬 승으로 최대한 주력으로 잡아가는 전략을 택하는 게 좋고요. 이제 90분 내내 템포가 굉장히 뉴캐슬이 빠르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공격과 압박으로 득점을 노리는 뉴캐슬의 전술, 그렇다면 이건 초안은 오버로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먼저 초안 분석은 뉴캐슬 승에 이제 오버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최종 분석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분석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승부식 고배당 픽 그리고 최종 분석까지 모두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EPL 3경기를 분석을 했고요. 내일 또 좋은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